한 끼 마음껏 먹기 79일차 11월 5일입니다. 오늘 체중은 59.6, 나이 62세, 키 172cm, 체지방률 약 10%, 근육량 약 30kg입니다. 73일차부터 59kg대로 내려와서 계속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59.6이네요. 오늘은 저는 아침에 이제 몸무게를 잴 때 공복 상태, 당연히 공복 상태죠. 아침 먹기 전입니다. 그리고 소변도 보고 또 러닝하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잽니다. 그런 몸무게로 지금 재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일일 일식을 해서는 체중이 늘기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칼로리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뭐 체중이 늘든지 뭐 근육이 늘든지 하지, 칼로리 자체가 이렇게 제한되면은 체중이 늘 수도 없고 근육이 사실상 늘 수도 없습니다. 체중이 안 느는데 근육만 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보디빌딩 선수들도 근육을 늘릴 때는 엄청나게 먹습니다. 전체 칼로리 자체도 많이 먹고요. 물론 단백질도 엄청 먹지만은 전체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살이 찌면서 지방도 찌면서 근육도 찌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합 전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지방을 컷하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만은 이렇게 체중이 꾸준하게 떨어지고 특히 식사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 상황에서는 근육이 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맹물 매일 2.5리터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게 저희 최고의 음식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물 2.5리터 정도를 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마신다는 거, 또 이 숙면을 취한다는 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체중 떨어지는 것은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물론 좋지만 너무 떨어져도 곤란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숙면이라든지 우리가 물을 일단 마시면은 어떤 분은 체중이 늘어날 걸로 염려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물이란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기초대사율을 높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체중이 결국은 빠집니다. 장기적으로. 뭐 장기적도 아닙니다. 며칠만 있어도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보디빌딩 선수도, 운동 선수들도요, 운동을 할 때 물을 많이 먹습니다. 뭐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동할 때는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신답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게 여러 가지 보충도 되고 대사 활동이 원활하고 다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갈 수 있죠. 일단 물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아무리 그 피가 이렇게 뭐 돌아간다 하지만은 피의 그 활력도 떨어지고요, 안 좋습니다. 아침 식단, 자, 순서 종합 견과류. 요새는 제가 이거를 2봉지씩 먹고 있습니다. 체중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서 하려고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음식을 늘으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토하기 직전까지 먹어도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 식사의 특징입니다. 이게 저녁 식사는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슨해지고 뭔가 몸이 좀 피곤하면 그 피곤감을 우리가 이렇게 식욕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은 피곤감이 없지 않습니까?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식욕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식사량이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 하여튼 뭐 두부 한 모, 앞으로는 제가 두 모를 먹을까도 궁리 중입니다. 두부 한 모에 대체로 한 25g 정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300g짜리 두부 한 모에 25g에서 한 30g 된다 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체중이 한 60kg 되니까 최소한 60g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할 때, 이럴 때는 더 먹어야 됩니다. 뭐 제가 생각 한 70kg 정도는 최소한 먹어줘야 되는데, 70g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백질이,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이게 육류를 제가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럼 두부를 2개 먹어버리면 이것만 해도 한 50g이 되니까, 달걀 2개 12g, 그럼 한 62g 되죠. 그럼 뭐 육류를 조금 먹더라도 70g까지는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부를 한 모 더 먹을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아직 안 먹었습니다만은
그런 궁리도 하고 있습니다. 채소, 그 다음에 달걀 2개 계속 먹고요. 육류, 닭고기, 주로 닭고기인데 뭐 어제는 제가 또 뭐 그냥 돼지 수육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자, 해산물, 잡곡밥, 어제는 잡곡밥을 결국은 못 먹었습니다. 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배가 꽉 차가지고 제가 또 식사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포만감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 그야말로 최적의 몸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체중을 좀 불리는 게 지금 목표인데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끼만 먹긴 먹지만 그 자체가 물론 절식이지만 한 끼 먹을 때만큼은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저한테는 이게 물론 몸무게를 최대한 빼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이런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별로 희소식이 아닙니다. 고구마는 어제 한 개 먹었습니다. 예, 아주 통통한 걸로 좀 큰 걸 한 개 먹었습니다. 과일 어제 먹은 것 같고, 비타민 C를 제가 뭐 요새는 1000mg짜리 저는 하루에 한 개씩 먹다가 이제는 한 2, 3일에 한 개씩 먹습니다. 비타민 C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먹어봐야 뭐 다 남는 것은 배출이 되어버리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음료수 간식은 안 먹고 식사 때 젓가락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일 일식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렵다. 이게 정말 이게 힘듭니다. 어제도 뭐 집사람이 오후에 좀 일찍 퇴근을 해서 뭐 좀 맛있는 걸 사왔는데 야 그거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안 먹었죠. 이제 내일 아침에 먹으리라 생각하고 안 먹었는데 그런 게 내일 아침에 그럼 먹으면 오늘 아침에 지금 먹으면 그걸 먹으면 그럼 다른 걸 다 먹으면서 천만의 말씀 그거 먹으면 다른 걸 또 못 먹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일 일식의 단점이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는 최고의 희소식이죠. 식사량이 뭐 저절로 조절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몸무게를 더 이상 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오히려 단점으로 지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는 좋습니다. 건강으로 봐서는 좋은데 뭔가 좀 이 근육을 좀 키우고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좀 문제죠. 자, 운동 아침 식후 60분 합니다. 참 좋죠, 이게. 아침에 이렇게 한 9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나가면은 햇빛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흡수도 되고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D가 우리가 뼈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근육을 만드는 데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게 정한되면 보충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영양제라고. 근데 저는 아침에 햇빛을 이렇게 쬐면 이게 최고입니다. 너무 한낮에 햇빛을 쬐면 그건 또 햇빛이 몸에 안 좋으니까 또 그렇고 이때가 딱 좋죠. 저녁에 30분 운동합니다. 이렇게 하고 덤벨 10kg짜리로 뭐 한 5분 정도 합니까? 자, 팔굽혀펴기 100개 2세트 아주 좋은 자세로 이렇게 100개 50개씩 2세트입니다. 자, 플랭크 한 2, 30분 참 좋습니다. 이거 플랭크 할 때 저는 요새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만큼 힘들지는 않고 뭔가 좀 즐기는 그런 데로 가자 이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플랭크가 뭐 복근에 아주 좋죠. 저는 이 플랭크 말고도 복근 운동을 사실 좀 더 합니다.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뭐 leg raise 뭐 다리 들기 등등 이런 거 허리에 부담이 안 가게 특히 그 복근 운동 하실 때 허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허리를 옛날에 제가 한번 다쳐서 허리를 늘 조심하는데 복근 운동 잘못하다가 허리 다쳐서 몇 개월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쿼트 10분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플랭크나 스쿼트 팔굽혀펴기 이런 것은 다칠 염려가 없어서 이게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그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 많고 오히려 운동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에 손해가 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0%입니다.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을 하면 너무 막 악착까지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다가 다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피하려면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스쿼트 이런 거는 거의 다칠 가망성이 없어요. 물론 이 복근 운동 한다고 윗몸 이렇게 이런 거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허리 아주 그냥 작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스쿼트도 이거 이제, 잘못하면 너무 막 반동을 팍팍 주면은 무릎, 그러니까 이게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력기, 이거 제가 지금까지 안 적었는데 수시로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악력기 좋죠. 저는 아주 센 걸 가지고 해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버티기 운동 뭐 쉽죠. 버티면 되니까. 굉장히 빡빡한 걸로 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일 흙이 없습니다. 이거 1일 1식, 1일 2식, 3식. 아마도 1일 3식 하시는 분 중에 흙이 느끼는 분은 많을걸요. 1일 2식 할 때는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아마도 1일 3식 하시거나 1일 4식 이렇게 하시는 분은 허기를 많이 느낄 겁니다. 제 추측컨대.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게 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고 단단하게 먹으면 허기가 느끼지 않는데 오히려 뭐 탄수화물 대충 먹어버리면 허기가 금방 오죠. 특히 뭐 국수 이런 거는 뭐 바로 혈당이 그야말로 칼처럼 올라가 스파이크 못처럼 올라가서 못처럼 떨어지는데 그때 이미 허기가 옵니다. 벌써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면은 허기가 빨리 오죠. 저는 허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긴 먹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또 먹고 하니까 당이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혈당이 허기라는 것은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배변 시원하게 3일에 2회씩. 이거 제가 이제 왜 변비가 없는지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어제 그저께부터 알았는데 매일 물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변비가 있을 수가 없죠. 식사는 비록 양이 적지만 물을 많이 마시니까 변비가 없다는 겁니다. 식사도 적게 하고 물도 안 마시면 이거 뭐 거의 변비로 가는 거죠. 자, 소변도 좋습니다. 식욕 일반적인 염려와 달리 이거 그저께 말씀드렸죠. 식욕이 일단 제 경우엔 떨어집니다. 대신 종일 식사에 기대감이 충만하다. 이게 참 선순환이죠. 저는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런 기대감이 없다면 저도 아마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되면 먹을 수 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계속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이렇게 지금 꿋꿋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녁에 맛있는 음식이 많거든요. 보통 가족들 보시면요. 저녁에 큰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참 물리치는 게 보통이 아니죠. 뭐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저녁을 식사를 안 한다면은. 자, 뭐 안 되면 가서 그냥 버티는 거죠. 뭐, 나 식사하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뭐 돈을 자기가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위기 살려주고 대신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막 준비해 가서. 자, 수면은 일단 목표는 7시간, 10시부터 5시인데 이게 최적기죠. 이렇게 하면 뭐 진짜 건강이 좋죠. 저는 이렇게는 못하고, 늦어도 11시에는 취침을 해서 최소 6시간 대신 숙면을 취합니다. 뭐 잠이 저는 꿀잠입니다. 꿀잠. 잠이 보약이라 하는데 꿀잠이고 잠이 저희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